1916년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이라 불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그해 겨울입니다. 유럽의 전선에서는 매일같이 수만 발의 포탄이 터졌고 자욱한 화약연기와 병사들의 비명이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충분히 지옥 같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놀랄 공포도 남아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장의 소음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고 기괴한 정적이 유럽의 심장부에서부터 소리 없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총알도 가스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얼려버리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시작은 평범한 감기 같았습니다. 환자들은 가벼운 열이 나고 목이 아프다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지나자 환자들은 기괴한 수면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은 깨어있지만 몸의 모든 근육이 강철처럼 경직되어 외부의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식물인간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식탁에서 수저를 들던 아버지가 그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고 길을 걷던 청년이 조각상처럼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을 뜬 채로 입을 벌린 채로 혹은 기묘하게 뒤틀린 자세 그대로 그들은 산채로 박제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 콘스탄틴 폰 이코노모는 비엔나의 한 병원에서 이 환자들을 처음 목격하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환자들은 마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채 외부로 나가는 문을 모두 잃어버린 듯하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동시에 죽어있다. 이코노모는 이 병에 기면성 뇌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잠자는 병 혹은 유령 전염병으로 더 잘 알려졌죠. 비극적인 것은 이 병이 전쟁의 경로를 따라 전 세계로 무서운 속도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런던, 파리, 뉴욕, 심지어 아시아의 작은 도시들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좀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도시 곳곳에서 조각상이 되어갔습니다. 당시의 신문들은 이 기괴한 현상을 인간의 동상화라고 대서특필하며 공포를 확산시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까지 웃고 떠돌던 가족이 차가운 돌처럼 굳어 나를 응시하고만 있다면 어떨까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며 오직 눈동자만으로 절망을 호소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그 공포 말입니다. 이것은 100년 전 실제로 벌어졌던 그리고 아직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인류 최대의 미스테리입니다. 기면성 뇌염 환자들의 모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이들은 긴장증이라 불리는 극심한 근육 경직에 시달렸습니다. 환자의 팔을 억지로 들어올리면 그 팔은 마치 밀랍 인형처럼 중력을 무시한 채 그 자세 그대로 공중에 수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몸을 기괴하게 꺾어 놓아도 그들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자세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넋이 나간 시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그들의 지능과 자의식은 굳어버린 육체 안에서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파리가 얼굴에 앉아 눈가를 기어다녀도 쫓아낼 수 없었고, 목이 말라 타들어갈 것 같아도 물을 달라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라는 차가운 감옥에 산채로 매장된 채 수십 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1916년부터 1927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이 병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약 5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3분의 1은 발병 초기 단계에서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대부분은 평생을 조각상처럼 병동의 침대 위에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유령 같은 병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1차 대전 당시 살포된 겨자가스 같은 화학무기의 부작용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혹은 당시 창궐했던 스페인 독감의 변종 바이러스라는 가설도 유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사후 뇌를 해부했을 때 발견된 것은 더욱 미스터리했습니다. 뇌의 가장 깊숙한 곳, 운동과 수면을 조절하는 핵심 부위인 중뇌와 시상하부가 마치 불에 타버린 것처럼 까맣게 괴사해 있었습니다. 무언가 정체 모를 병원체가 인간의 뇌 속 깊은 곳을 정밀하게 타격하여 육체의 제어권을 영구적으로 정지시켜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이런 공격을 감행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27년 이 병은 마치 시작할 때처럼 갑자기 연기처럼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염병이 사라진 후 세상은 빠르게 그들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의 요양병원 어두운 구석에는 여전히 1920년대의 자세 그대로 굳어버린 수만 명의 환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유령처럼 4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1960년대 말 뉴욕의 마운트 카멜 병원, 젊고 열정적인 신경과 의사 올리버 섹스는 이 잊혀진 환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80세 노인이 된 환자가 여전히 20대 청년의 자세로 굳어있는 것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섹스 박사는 당시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새로 개발된 약물인 엘도파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는 죽은 듯이 굳어있던 환자들에게 이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의학사상 가장 경이롭고도 슬픈 사건이 벌어집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의 미동도 한마디의 말도 없던 환자들이 갑자기 눈을 뜨고 팔을 움직이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부활이었습니다. A moment of waking, a spark in the dark. But the chains of the body leave a permanent mark. 환자들은 40년 만에 입을 열어 가족을 찾았고 거울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20대 청년의 기억을 가진 채 잠들었던 여인은 거울 속에 비친 60대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죠? 지금이 몇 년도인가요? 그들에게 40년의 세월은 단 하룻밤의 긴 잠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1920년대에 춤을 추고 당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겨운 기적은 너무나도 짧고 잔인했습니다.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환자들은 다시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통제할 수 없는 기괴한 경련을 일으켰고 어떤 이들은 공포스러운 환각에 시달리며 차라리 다시 잠들기를 갈망했습니다. 결국 기적처럼 깨어났던 수많은 환자는 다시 40년 전에 그 고요하고 차가운 감옥 속으로 한 명씩 돌아갔습니다. 깨어남은 축복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인생의 거대한 구멍을 확인시켜준 잔인한 고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올리버 섹스 박사는 이 비극적인 기록을 담아 깨어남이라는 책을 썼고 이는 훗날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소름 돋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916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바이러스는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현대의학은 아직도 기면성 뇌염의 정체를 완벽히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박테리아에 의한 연쇄상구균 감염인지 아니면 뇌의 자가면역 질환인지 그것도 아니면 인류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바이러스인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치료법도 예방법도 없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기면성 뇌염이 최근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소수의 개별 사례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병이 1918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 직후에 대유행했던 것처럼 대규모 호흡기 질환 팬데믹이 지나간 후에 다시 창궐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완전히 죽지 않고 우리 주변의 어둠 속에 잠복하며 인류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좀비 영화 속의 괴물들은 달려들고 물어뜯어 우리를 감염시키지만 현실에 살아있는 좀비 전염병은 우리를 고요하고 정적인 상태로 파괴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침 햇살 아래 조각상이 되어버리는 공포, 그 차가운 육체 안에서 영혼만이 살려달라고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는 비극, 이것은 1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잠들고 나서 내일 아침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평화롭게 돌아가는데 오직 당신만이 시간의 흐름 속에 박제되어 버린다면 말입니다. 기면성 뇌염은 인류가 누려온 움직임이라는 축복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판 위에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대정지의 순간에 대비해야 합니다. 1916년의 비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보이지 않는 유령 전염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가족과 인사를 나누며 커피 한 잔의 온기를 느꼈다면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큰 행운을 누린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이었다는 것을 1916년에 살아있는 동상들은 우리에게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추적하고 있는 이 병의 최신 잠복 경로와 우리가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전조 증상들에 대한 더 깊은 미스터리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공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뇌 안에서 그 정지 버튼이 눌릴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의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